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홍해의 혼돈과 미국 패권의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수에즈 운하와 홍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려는 수많은 선박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 점과 붉은색 점들이 다 선박들입니다.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3개월 넘게 홍해를 통과하는 상선과 군용 선박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후티 대변인은 12월 9일 가자가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받지 못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우리 군대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해는 세계 무역의 약 12%가 통과하고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1000피트 미만인 해양 통로 수에즈 운하로 이어집니다.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역 중 하나로 여겨지는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거의 30%를 수용하며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상업 거래를 촉진합니다. 10월 이후 후티 반군이 수십 척의 상선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해운회사가 전 세계로 물품을 운송하는 방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포트워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유조선과 화물선의 평균 수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약 40%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연구기관 키일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가을 후티와 서방의 교착 상태가 시작된 이후 중국과 유럽 간 표준 40피트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약 1,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와 볼보는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유럽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스즈키 자동차 회사는 일본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일주일 동안 헝가리 공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영국의 소매업체 마크스 앤 스펜서는 본무료와 가정용품 라인의 출시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글로벌 패권국 미국은 완벽하게 속수무책입니다. 국방부 부장관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해병대 퇴역대령은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이 일으킨 야심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30개월 동안 민간인 고문으로 활동한 게리 앤더슨도 중국과 맞서면 미국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해병대 중장 카르스텐 해클은 최근 미 해군이 더 이상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예멘군을 진압하려면 상륙작전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이미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데이빗 버거 전 해병대 사령관은 2019년 해병대 원정여단 2개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해군과 해병대 팀이 수단에서 대피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터키에서는 선박 부족으로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앤더슨은 또한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제거하려면 지상 공격 부대가 발사대를 전개해서 신속하게 발사하고 다시 숨길 수 있는 지하 장소를 찾아야 하고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찾아 제거하는 것은 사단 규모의 병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지속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해병대가 더 이상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격교량, 전차 또는 포병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능력이나 신뢰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후티 반군과 전쟁을 벌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최근 서방이 테헤란을 공습한 이후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의 모든 무장 세력을 겨냥한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세력들이 연합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요르단에서 미군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를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36곳을 공격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은 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군대가 공격을 받고 우리 국민이 사망할 때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위해서 추가 공격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스트라우스 네오코는 미군이 후티스 반군과 수륙 양면전을 벌일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에서 미국 패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홍해의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병력이 없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지배하는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의 단순한 외교정책 슬로건이나 기본적인 분석 프리즘이 아니라 빌 크리스톨과 데이비드 프롬 같은 개입주의 네오콘을 떨게 만드는 미국의 교리적 고립주의 전통으로 오랜 역사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초기 버전은 우드로 윌슨의 재선 캠페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뒤흔든 2년 동안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여 사임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국무장관과 시어디어 루즈벨트의 완전한 중립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말과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윌슨은 자신의 아들을 유럽 전쟁에 보내는 것을 꺼리는 미국 대중에 의해서 가까스로 두 번째 임기를 선물받았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코미티는 1940년 9월 대학생 그룹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회원수 8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전 조직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과 기풍은 시들었으나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 유령이 소멸된 이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진정으로 부활시킨 사람은 미국 보수당의 공동 창립자 팻 뷰캐넌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국이 해외에서 군사적인 개입과 외교적인 약속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홍해의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없고 미래에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글로벌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치 패러다임 변동을 감지하지 못하는 엉터리 국제정치 학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공도 동맹을 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국제정치학자 대부분은 후티 반군을 제압하지 못하는 미국이 패권국이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동에서 진행되는 인지 부조화의 과정은 정서적으로 견디기 어렵고 패러다임 변동의 궁극적인 귀착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향해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이나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더 가깝습니다. 아트 앤 사이언스가 중요합니다. 미국 패권 이후 국제정치는 여러 개의 극으로 구성되겠지만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극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경공업 제품에 길들여져 있고 극동 개발을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해 항로에 투입된 핵 쇄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